자, 이제 물권 총칙의 세 번째, 7개 테마인 등기입니다. 총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등기라는 것이죠. 자, 이 등기 파트 316페이지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이렇게 있죠? 거기에 등기에 별이 무려 3개.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죠. 한 문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광펜 밑줄 하셨겠고요. 자, 많이 나올 때는 무려 4문제가 있어서 4문제가. 한 문제가 적중하겠죠? 자, 우리 10회부터 해서 26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27회 때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등기 핵심이 뭐냐? 238페이지로 날라가셨어요. 살펴볼까요? 자, 거기 등기 해가지고 자,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는 경우하고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구별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시험은 뭐예요? 예외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의 결론 알고 있는가? 특히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관련 판례, 또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 또 가등기 관련 판례. 그래서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여기는 무엇이 출제가 되느냐? 316페이지 맨 위, 왼쪽 날개 박스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등기 관련 판례, 사례를 줬을 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구체적인 이해를 알고 있는가? 이거 핵심이죠. 자, 가봅시다. 하나씩.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물권 변동 뭐다? 권리 변동해야 하고 권리 변동 뭐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예요. 오케이. 자, 그것의 효력입니다. 보죠.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우리는 계속 법률행위고 있어요. 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죠?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보면은 결국 핵심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그에 따른 법률 관계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법률 행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 법률 효과죠. 효력이 있다, 유효다. 그래야 유효다, 법률 효과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일단 보니까 뭐 법률 행위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권행위다. 그래서 물권행위다. 물권적 합니다 이거죠. 우리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채권의 발생은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근데 물권행위의 경우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거기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잖아요. 득, 취득. 그렇죠? 취득의 득. 그죠? 실, 상식의 상. 소멸되는 거.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뿐만 아니라 변경도 소멸의 경우에도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멸하려도 해도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예요? 예컨대 법률행위 중에 우리 권리의 포기가 있잖아요. 포기. 권리 포기하는 것도 의사표시가 포기할까? 하고 의사표시를 할 때는 뭐예요? 그죠. 법률행위죠. 자, 앞에 계속 우리가 가장 많이 본 페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8페이지 보면은 그 법률사실 분리해서 법률행위에 의사표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잖아요. 거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면 뭐예요? 유언, 권리 포기 나와있죠. 그런데 부동산 물권이라는 권리를 포기해요. 법률행위예요, 법률.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포기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해야 된다고.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뭐야? 그렇죠? 포기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본등기다 이렇게 돼 있죠. 진짜 등기, 본래의 등기라는 거예요. 가짜 등기, 가등기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등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How?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괄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되려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발생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공시, 볼시자, 공시 방식이다. 다음에 거래해보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끝까지 전속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갑에서 을로, 그죠?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죠? 저당권이라는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이게 불법 말소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의뢰인은 여전히 저당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요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뭐 해야 돼요?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겨요.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187조는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318페이지 보면 맨 밑에 187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요거를 갖다가 그러나 여기 그 186조에 그러나 다만 상속 공인주 이렇게 이어져도 되는데 워낙 중요한 것도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 187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다시 316페이지 등기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뭐 어디에다 등기하냐 이게 등기부에. 자, 우리 보니까 등기부 구성이 표제부, 갑부, 을부가 있죠. 그 중에 뭐예요? 소유권은 갑부, 소유권은 위의 권리, 우리 지상권부터 해서 저당권은 어디게 되겠어요? 그렇죠. 을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서로 구별해놨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공시의 원칙이라고요. 자, 공시의 원칙은 개념 보니까 뭐라고 그래? 형식주의. 형식주의.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 형식주의, 공시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즉 당사자 사이에도 말이죠. 당사자 사이에도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물권의 득실 변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성립한다. 이런 거. 같은 말이에요. 독법주의는 뭐냐면 독법, 독일법주의다. 대입법이죠. 이 독일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독일법이 우리는 독일법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공시원칙하고 비교된 대립되는 말은 공신의 원칙이 있죠. 공신, 공개적인 공적인 믿음을 주는 거예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그죠? 공개적인 믿음을 주는 거야. 뭐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라는 뭐예요? 그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뭐 저당권, 의사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죠? 그게 의사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우리 민법 전체의 총칙은 사실은 뭐예요?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된다. 채권도 뭐예요?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법률가 생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건은 뭐예요? 그만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뭐? 특히 부동산 물건, 부동산 물건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면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법률 효과가, 권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주장하려면 뭐예요? 그때는 등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도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공시의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가 필요하고, 그죠? 공시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필요 없어. 다만 제3자에 대항할 때 필요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주의, 불법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독일법에 대응되는 말은 프랑스를 갖다 우리가 블랑스라고 보잖아요. 블랑스, 그죠? 그래서 불법주의다. 블랑스법주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17페이지의 맨 위에 그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에서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칸, 두 번째 칸에서 현행 민법은 부동산 물권에는 공시 원칙만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동사는 뭐예요?
공신의 원칙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법리가 바로 선의 취득을 하는 거예요. 동산 거래에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을로부터 병이 샀어요. 병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걔가 뭐예요? 딴 놈이야. 진짜 소유자가 갑인데. 그럼 믿고 거래해도 뭐예요? 을은, 병은 유역에 자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취득이 이제 대표적인 동산 물건에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죠. 346페이지에 보세요. 소유권 파트에서 다룰 것인데요. 선의 취득 나와 있죠. 그렇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데 맨 끝에 보니까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오케이. 선의 취득. 다음 317페이지 두 번째 맨 밑에 이제 점이죠. 형식주의뿐만 아니라 즉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의사주의 즉 공신의 원칙 그런 법제 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이 전혀 공시의 원칙이 쓸데없는 거냐 그러나 인정될 여지가 있다. 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뭘 때? 대항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그때는 그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유효하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등기의 효력이에요. 등기를 하면 이러한 효력이 있다. 물권이 발생된다. 변경된다.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거 말고의 또 효력이 있다. 추가적인 효력.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등기 추정력이죠. 자, 등기의 추정력, 등기 추정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비추자. 그게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등기 효력이라는 테마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권 2차 365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테마인 등기 효력, 별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괄호 2번에 가등기의 효력 나와있죠. 우리는 여기서 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본등기의 효력 보니까 365페이지, 한권 2차입니다. 365.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186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이 있다. 등기가 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세 번째, 순위 보존이 아니라 순위 확정. 확실히 딱 정해지는 거죠? 순위 보존이라고 하는 뭐예요? 가등기 효력이에요.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366조. 추정력이 있죠. 이거예요, 이거. 그 지금 한권 1차 317페이지에서 말한 그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한권 2차 366페이지 네 번째 그 추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추정력이다 이런 거예요. 권리관계의 추정력이죠. 그래서 뭐 표시라든지 점유의 추정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실질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추정력을 보면은 물적 범위가 있고 또 인적 범위가 있다. 그걸 이제 그대로 한권 1차 317페이지 그 범위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물적 범위 등기 원인이 있겠거니 추정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이 됐다고 등기원이 매매라고 적어져 있겠죠? 그러면 매매가 있겠거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간주가 되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 이거 소유권이 넘어갔겠구나. 얘는 을한테 소유권이 있겠구나.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도. 이 적법을 절차해서 됐겠지 뭐.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그 다음에 저당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겠거니.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뭐예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렇죠?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제3자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유의 추정력, 표시의 추정력, 표시는 이제 겉모습, 이런 추정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없는데요. 점유적 효력은 있어요. 와, 환장이네. 무슨 말이에요? 366페이지 보세요. 5번 동그라미 맨 위에 점유적 효력이 있죠? 같은 말로 뭐예요? 취득시효기간 단축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단축효력.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점유 취득 시험이 20년이거든요. 20년.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가 돼 있으면, 본등기가 돼 있으면 뭐예요? 10년을 단축해주는 그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당고 표시되어 있지만 등기는 뭐는 없다? 공신력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의 효과는 없다. 그 중에 이제 등기 추정력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권리관계, 법률관계의 추정력을 말한다. 그 존재에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그 추정력이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317페이지에서 그래서 범위 바꿔 그 판례 있죠. 판례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 전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자, 즉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은 추정된다. 그래서 거기 사실 위에 인적 범위에 대한 판례예요. 거기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격려되어 완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원인과 절차에 적법하게 격려된 것을 추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 물적 범위에 관련된 판례가 되겠죠. 위의 것에.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모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여도 등기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등기. 자, 가등기에다가 검역하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라는 거. 따라서 중복된 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본등기를 격려하기 전까지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죠. 물권 변동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 권자에게는. 그렇죠?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것도 종종 하나의 보기로 등장되죠.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다가 파란 펜으로 쭉 짝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 되냐? 본등기 시 된다는 거예요. 본등기 시. 본등기 시 된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등기 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급표가 없다.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하지 물권 변동이 소급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은 애초에 상대방이라는 거야. 그 상대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채권이니까. 자,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그려보기 제일 좋죠. 자, 갑하고 갑하고 그러고 그러죠. 이렇게 예컨대 매매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찜을 해놓은 거죠. 찜. 그럴 때 뭐예요? 가등기. 찜을 하면서 이제 가등기를 한 거야. 왜요? 딴 사람이 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등기부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건데 갑부 소유권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순위권이나 칸이었고 상호 세로 왼쪽에 있었지만 자, 예컨대 1번 소유권 자, 그런 상태에서 2번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넣어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2번 가등기 을로 돼 있겠죠? 자, 그런 상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을에게는 뭐예요? 소유권이 발생되지 않죠. 뭐예요? 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뭐예요? 본등기를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갑이 병한테 팔 수 있는 팔 수 있죠. 그죠? 매매를 하고 얘한테는 소유권 이전까지 해야 돼요. 그럼 등기상에 어떻게 나왔어요?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병 등기원이 매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등기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가등기의 기초에서 뭘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범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범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해요? 이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관한 이 을은 채권자에 불과하죠. 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은 뭐예요? 그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권 채권의 개념이 그만하고 주는 그 상대방 누구지? 이놈한테는 범등기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 하나 이제 쫙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별도의 칸을 만들어 놨는데 범등기는 칸을 지금은 이제 뭐예요? 셀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소유권자 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등기관은 을이 간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부를 집어넣지 않고 설거지를 무슨 설거지를 소유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번 3번 소유권 이전 말소 직권으로 등기법상 절차법상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직권 등기라고 하죠. 또 말소라는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권 말소 등기라고요. 이걸 딱 지어봐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 차원의 등기는 이걸 중간 차원의 등기라고 하면 딱 말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딱 자기 온전하게 자기 소유권을 시도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 내용을. 근데 병이 이렇게 당할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요? 현실에서는 그렇겠죠. 되지만, 야, 이럴 거 아니에요, 병이. 야, 너가 소유권 이전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범등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중간 처분에, 얘를 갖다 이제 중간 처분에 되겠다. 중간. 뭐예요? 얘가 범등기 하기 전에 중간에 처분한 중간 처분. 야, 나는 중간 처분을 부여해야 돼서 얘가 범등기 하게 되면 나는 직권으로 발소되잖아. 나 안 해, 뭐라고. 근데 뭐라고요? 가를 꼬시겠지. 뭐라고요? 걱정 마. 내가 가등기 없애줄게. 없애줄게. 이런 말 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병은 뭐예요? 갑을 믿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병 나는 거야. 자, 그런 얘기네. 그래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 이거는.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시도하면 이거 등기하면 돼. 그죠? 본등기할 때. 본등기를 10월 20일에 가등기를 10월 20일에 했어. 그럼 언제? 그렇죠. 본등기는 본등기한 시점. 10월 29일이 물권 변동 시점입니다. 그때가 순위는 소급해요. 2등이 되죠. 괄호에다 써놓읍시다. 거기 317페이지 물권 변동 시점 번등기 C 그래서 괄호 뒤에다 하시고 번등기의 순위는 소급. 번등기의 순위는 2등으로 소급되잖아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은 뭐예요? 애초의 상대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등기 관련 판례.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죠. 등기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날개박스부터 해서 317페이지 날개박스. 모두 다 등기 관련 판례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죠. 2차의 부동산 등기법에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1타? 그렇죠. 몇 피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등기 관련 요 판례는 사실은 뭐냐면은 등기 그 유효 요건의 완화 관련 판례가 되겠습니다. 등기가 조금 이렇게 어설퍼도 뭐예요?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경우, 물론 무효인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으로 따져 2차 365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36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그 네모점 있죠. 등기의 유효 요건의 완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등기법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절차적으로 물어보죠.
우리는 뭐예요? 실체법적으로, 즉 유효냐 무효냐 그 법효과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죠. 자, 가봅시다. 316페이지 1차 나에게 박스. 네, 첫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죠. 빨간 펜으로 자, 단독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면 이미 설명을 드렸죠. 언제요?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앞에, 맨 앞에, 이제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하시겠죠? 251페이지에 맨 위에 그 법규에 보면은 효력법규 말고 단속법규 있죠. 강행법규 단속법규의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그 규정은 뭐라고요?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법상의 단속법규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뭐예요? 그 어개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혼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죠?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316페이지. 지금 우리가 316페이지 보고 있잖아요. 무효 취소 파트의 총칙에서 한번 보죠. 299페이지 한번 보시죠. 299페이지에 표 바로 위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 원칙 유효 예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그거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복습.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원칙은 유효다. 그죠? 유효다. 예외적으로 무효다. 그렇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볼게 3번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한다고요. 양도성을 부정한다. 즉 뭐냐? 보니까 특정 부동산이 갑을 병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을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을병 전원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 그림이 이제 318페이지 있죠? 갑을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갑을병. 지울까요? 너무 중요한 테마죠. 중간 생략 등기.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예요. 둘이 이제 매매를 했겠죠. 매매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래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는 거예요. 생략하고 바로 뭐예요? 다이렉트로. 그럼 을은 뭐예요? 또 매매를 했겠죠. 그리고 병과 그러면은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뭐예요?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를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죠?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그죠? 다이렉트로 여기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 을에 여기가 생략된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이렇게 쓰죠. 이걸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예 돼 있잖아요. 매매를 했다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관이 여기 넘어가거나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병이 뭐예요?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습니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병은 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직접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자!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얘에 대해서 채권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에서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얘는 채권자니까. 그죠?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는 뭐냐? 병이 가게에게 전화를 할 게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직접 청구할 수 없죠. 대위에서는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병원 자기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316페이지. 중간 생략 마지막 판례죠. 매수인란이 공란인 백지의 매도증서 임상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중간 생략 등기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추가적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31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판례 한번 보죠. 판례. 318페이지 판례. 개념은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병은 을을 대의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갑에게 직접, 그죠? 직접은 할 수 없다. 이게 없으면은 직접 안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판례에 직접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대의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직접도 되고 대의도 되고. 자, 두 번째,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실행된 중간 생략 등기가 실질 관계에 부합한 것이라면은 갑은 병에 대하여 그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왜? 병은 유효한 소유권자니까 말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위반해도 뭐예요? 유효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얘는 막강하고요. 소유권자인 물권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죠.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얘는 매매했으니까 얘한테는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친구한테 뭐를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물론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긴 하지만 시효 소멸되지 않는다면 갑의 을에게는 비록 여기에 넘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넘겨도 역시 뭐예요? 이렇게 넘겼어도 갑은 뭐예요? 얘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도 여전히 살아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이 토지가 원래 1억이었어요. 1억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중간 생략 등기하고 넘겼어요. 매매를 얼마에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2억. 1억짜리를 2억. 현실 떨어지나? 그렇죠. 1억 한 5천. 이 정도 1억 5천.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을 전원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예요? 전원 합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가서 뭐예요? 사정을 했겠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합의 전제가. 그럼 얘가 그래요. 뭐 합의해 주겠어요? 아니면 뭐요? 배 아파. 이러겠어요. 합의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착하시겠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합의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야, 너 5천 생겼잖아. 야, 이거 뿜빠해. 야, 좋아. 네가 열심히 해서 구했으니까, 응? 나한테 2천 떼줘. 너 3천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2천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응?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다 이게 이 전원의 합의가 됐어요. 그죠? 전원 다 합의했어요. 그럼 이 갑은 말이죠. 병은 그 갑에게 말이죠. 근데 아직 근데 이 2천을 얘로부터 받지를 못해서 1억은 받았겠죠. 이때 이미 2천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병이 말이죠. 과연 나한테 직접, 그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은 과연 이걸 갖다가 거절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이. 아니 그거는 당신들 간의 문제고 우리 홍수쌤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 뭐 채권이 됐대. 채권. 너네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1억 5천 줬으니까 나는 넘겨야겠을 때 갑은 나 2천 못 받았는데 라고 거절할 수 있냐고요.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하고 지급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넘기는 건 뭐예요? 바로 동시이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갑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아직 나 2천 못 받으면 아직 못 받았거든? 안 넘겨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그게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433페이지 볼까요? 433페이지. 433페이지 보면 568조 2항 보세요. 매매의뢰 2항. 전항의 쌍방음, 이게 쌍방음이잖아요. 쌍방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어요. 뭐 배제특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관습이 없어요. 그럼 뭐한다고? 동시에 이행한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권이 서로 있는 거죠. 너 2천 안 줘. 그렇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은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개 박스 보세요. 316페이지. 등기 원인 실제와 다른 등기 있죠? 자, 거기에다 검정펜 위주로 하겠습니다.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요? 그렇죠. 저기 뒤에 통정의의 할 때 말이죠. 통정의의하고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죠? 은닉행이 있었죠? 은닉행이. 겉으로는 뭘로 오고요? 매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은닉행위는? 그렇죠. 증여를 한 거죠. 응?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뭐예요? 통정하니까 무효고, 증여는 뭐예요? 은닉행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효력요건을 구별하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그 등기도 유효된다 해서 앞에 우리 은닉행위 태워서 했어요. 자, 267페이지만 봅시다. 자, 267페이지 중간에 그 표가 그림이 있죠. 갑을 경우 중간에 은닉행 찾으셨어요? 그거 있고 오케이? 그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습하고 있죠.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통정의인이라는 거고 비교되는 은닉행위고 차이점을 배운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 등기 비록 그죠? 다르지만은 유효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 나오죠. 자, 선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한 후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개 만들어진 거야. 건물을 신축했어요. 응? 건물을 딱 신축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소유권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등기 없이도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 없이도 건물 신축자에게는 건물 완공과 동시에 딱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팔아먹으려면 아니면 이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으려면 뭐예요?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건물을 딱 신축을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팔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제 갑토지에 갑이 했는 거죠. 갑인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갑은 토지를 만들고 갑부에 순위번호 상으로 1번 소유권 보존 갑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너 왜 지역 지었니? 내가 묻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선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래서 이 이유에 말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위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여기가 똑같이 갑부죠. 갑부에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뭐라고요? 거기에 선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위조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후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무효. 왜요? 왜요? 우리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몇 개에도 하나야죠. 일물일권주의. 혜택이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소유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위조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유효가 되겠죠. 그렇지 않는 한은 선이 좋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판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판례 무효등기의 유형이라고 해서 이거 좀 중요합니다. 무효등기의 유형에다가 검정펜으로 쫙. 자, 보니까 우리가 등기부가 316페이지 보세요. 그 등기부 구성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일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왜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멸실해서 똑같이 지었어. 똑같은 설계,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그래도 그 등기부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 표제부에. 왜요? 1mm가 틀릴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사항난 등기, 그러니까 갑부하고 을기 등기죠. 그죠? 대변인적으로 우리 을구 등기를 하겠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설정에 돈을 빌려주면, 그죠? 이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겠죠. 자, 근데 뭐예요? 똑같은 금액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등기부에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다 갚았는데, 그러면 그 저당권은 뭐예요? 다 갚으면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만수 등기 없이도.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과정을 또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등기 뭐예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항난 등기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유효다. 단 등기 유형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전세권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다. 사항난 등기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소급표도 없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봅시다. 기업자가 토지 수용자 생각하시면 돼요.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수용 절차를 마친 경우에 기업자가 과연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거요? 취득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수용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 원시 취득은 뭐예요? 법적으로 처음 취득한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불법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뭐냐? 불법 말소 당시 애초의 상대방이다 라는 거야. 앞에 우리 저당권 말소될 때 불법 말소 때 설명했죠? 그럼 뭐 가만히 있다가 청구해야지 딴 것만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의 상대방이다. 애초의 상대방 또 나왔네요. 그 다음 7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취소 해제에다가 자, 빨간 펜을 밑줄 봅시다. 근데 취소 해제 앞에 넣어야 될 말이죠. 무효도 하나 넣으시고요. 무효. 취소 해제 합의 로 원인은 채점입니다. 나갈 경우,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자, 그래서 빨간 펜 너무 중요해요. 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원인에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말소 등기 없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뭐예요? 물권은 당연히 원 소유자에게 복귀가 된다. 원 권리자에게 복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186점 등기해야 돼요. 그 예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187조 관련 관련. 그래서 뭐라고 되십니까?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다. 이 경우 말소 등기 정보는 물권조 청구를 해야 된다. 이미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채권 파트에서 물권적 효과설이다. 또 이런 표현도 썼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뭘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예습 중에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187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자, 등기 요하지 아니하는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근데 여기서는 그 취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 소멸, 소멸은 상실이라고 하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자, 한번 봅시다. 상속. 포괄적이나 회사병도 상속이 포괄적 개념으로 보죠. 상속이 포괄성 개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들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속, 공용징수, 수용을 말해요. 판결인데 뭐만? 형성 판결만.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취득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머지 상실병도 포함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187조 법문은 뭐예요? 186조의 단서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검증편 하겠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 그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다. 검증편을 밑줄 짝.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잘 물어본 게 이제 그 형성 판결이 뭐다?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결의 종류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319페이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자, 확인 판결은 판사님 뭐예요? 피고는 뭐 있고 뭐 이런 거에 그냥 확인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에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대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안 넘겨, 이행을 안 해, 소유권 이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판사님한테 일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판사님이 야, 갑은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해라 라는 딱 그게 뭐예요? 그게 이행 판결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등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등기해야지만이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런데 지금 187조에 말하는 등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 보세요. 가장 강력한 판결에서 이 판결이 확정 등기 없이도 일방적으로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 권리 있어! 형성을 시켜주는 그런 판결이 돼요. 아, 그런 게 뭐가 있냐? 보니까 공유물 합의문의 재판상 분할 청구에 의한 분할 판결. 또 상속재산이 대표적인 뭐예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여튼 분할 판결.
이런 어떤 분할 판결이에요. 오케이? 승소 판결은 뭐예요? 저기 이행 판결이죠. 분할 판결은 뭐예요? 형성. 이걸 말해요. 이걸.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는 우리가 공경매가 있고 사경매가 있어요. 개인들이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아까 개인 사찰에서 사경매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뭐예요? 공적인 경매. 줄여서 이제 공경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좀 공경매를 말한다. 사경매가 아니고. 기타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공유수면의 매립지의 소유권,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럼 매립한 자가 딱 매립한 것과 동시에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할 필요 없다. 건물의 경우는 건물 신축. 그 다음에 뭐 법정 지상권, 법정 또 저당권, 그죠? 또 뭐 심지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면 312조 4항 보세요. 건물의 경우 쭉 보니까 맨 끝에 뭐예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겠죠? 오케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뭐예요? 전세권의 존속행위 끝났어요. 아무 말이 없어. 뭐 그대로 뭐예요? 전세권이 그죠?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몇 조? 법조문 312조 4항에 의해서 거기 의사표시가 없었죠. 법률행위가 없잖아요. 이거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등기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재단법인의 출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대한 소유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땅 투자에 그죠? 토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토지를 갖다 출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연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재단법인. 네? 자, 이때 말이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출연하는 이 부동산의 컨대 소유권, 이 을에게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어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법인 설립 시. 재단법은 설립 시 또는 만들어질 성립 시. 문제는 이제 제3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등기 없어도 되지만 제3자의 경우는 뭐예요? 공시를 해야 되죠. 이때는 등기를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분간의 내부적인 그런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재단법인의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에서 자기를 내내적 소유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 상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생 명령 소멸 다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상실 이거 한번 볼까요? 상실, 소멸 있죠? 소멸.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에 적용되는 거예요. 상실. 뭐가 돼 있을까요? 예컨대 그렇죠. 목적물이 뭐예요?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 부동산이 다 뭐예요? 마루로 무너졌다. 건물이 토지가 바다가 되버렸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등기 없이도 뭐예요? 그렇죠.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소멸이 된다. 그죠? 그래서 319페이지 밑에 공간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이거를 하나씩 적어놓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된다.
말소등기 없어도 된다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 있죠. 뭐가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그죠? 소멸시효 20년에 걸리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당연히 말소등기 없이도 똑같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혼동. 섞여서 혼동되는 거예요. 혼동. 예컨대 말이죠. 답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을은 지상권자였죠. 근데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을이 이 토지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매매 계약을 처리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지상권자인과 동시에 소유권자인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물건이 서로 섞여서 혼동되잖아요. 그럼 굳이 소유권이 있으면 그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데 사용수익밖에 못하는 지상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혼동에서 소멸됩니다. 뭐 없이도요? 이 지상권 말소 등기 없이도 등기 분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에요. 혼동에서 이제 이거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 만료. 만료로 근데 전세권을 보는 거죠. 전세권 소멸. 법정 갱신, 목적 갱신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이런 경우도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기한시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 소멸. 채권 소멸은 저당권에서 이런 소멸을 저당권 말소등기 안 하잖아도 부종성에서 주인인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종인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말소등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아니지만 말이죠. 법률의 규정은 아니지만 취소, 이건 법률행위잖아요. 취소, 해제, 법률행위죠. 합의해제, 이것도 법률행위죠. 그런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소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물권행위의 위인성에 의해서 등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면 자, 그래서 이거는 187조는 취득뿐만 아니라 상실, 소멸, 그리고 변경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판례상예가 나와 있죠. 판례상예 왼쪽 날개 박스 보니까 187조의 판례상예에서 해제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그죠? 두 번째, 매매계약 합의 해제,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복귀도 등기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서 경납받은 사람의 법정지상권, 건물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은 낙찰이니까 매매대금, 매각대금 완납하면은, 그죠? 소유권 취득. 그 경우도 등기 없어도 되죠. 그거는 187조에 아예 경매라고 못이 박아져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마저도 등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국유 임야의 불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등기 불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물권이 발생되느냐? 물권 변동 시점 중요하죠. 319페이지 물권 변동 시점에다가 검정 패드로 밑줄 짝.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십니다. 사망시, 공용이익은 수용시, 보상금을 완납해야 수용이 되죠.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 판결 시죠.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전 등기시죠. 그 다음에 경매는 경락대금 또는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그거 완전히 납부했을 때 된다는 거. 쉽니다. 그
그러나 단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러죠. 처분이라는 거예요. 파는 거잖아요. 대비적으로 그렇죠. 파는 거 매매. 그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87조로 돌아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 관련 쫙 했지만은 뒤에 뭐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지금 197조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심의 경공매하고 연결되죠. 그죠? 이제 경매 나왔잖아요. 공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공간법에도 우리 토지의 이동 중에서 그죠? 공유수면 매립 이거는 뭡니까? 기타 법률 공유수면 매립 있잖아요. 요거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거든요. 한권 2차 302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한권 2차 302페이지 펴보시면 거기는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하고 연계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시의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7페이지, 그죠? 6번째. 그다음 이제 등록 말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등기 없어도 된다,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밀접한 등기법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말이죠. 우리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서 지금 187조는 한마디로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186조는 한마디로 법률 행위잖아요. 그래서 결국 권리의 발생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금, 법률행위라는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금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게 186조죠. 근데 예외적으로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돼.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되는데 그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342페이지 보세요. 지금 두 번째 볼 거예요. 342페이지 맨 밑에 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죠. 뭐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1항에 241항에 두 번째 줄에 등기함으로써 법률 규정이지만 말이죠. 또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등기 청구권 대 등기 신청권 있죠. 등기 청구권은 갑하고 을 간의 그런 얘기고요.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등기소 가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등기 신청권입니다. 그런 책 좀 구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물권 취득 발생 변동성을 갖고 이제 동산 나오겠죠. 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냐? 동산 등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인도라는 거, 점유 이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320페이지 보면 188조부터 해서 190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번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중개하죠. 그래서 그러나 혹여나 그죠? 좀 이게 개념이 없는 출제자가 들어가면 이게 대체 어떤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고 낼 수 있거든요. 민법적 지식만 있어가지고 말이죠. 응? 응. 과연 공인중개사 모르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출제는 응? 하면 안 되겠죠? 자, 198조 보겠습니다. 동산 물권 양도 효력 간이인도 효력이 있어요. 자, 1항에 동산에 관한 물권에 있는 그 동산은 뭐예요? 인도화의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화의 효력이 있어요. 동산은 뭐예요? 인도화의 효력이 있습니다. 인도 이퀄은 뭐예요? 점유이전. 근데 이해해 보니까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인도하지 않아도. 오케이? 왜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그림 보면은 그 간이 인도라는 게 그거예요. 자, 양도인 원래 양도인 거죠. 그죠? 자전거가. 그런데 뭐예요? 양수인이 빌려서 타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산업자전거, 유기농 1000만원짜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나 팔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의사표시만으로. 굳이 다시 줬다가 다시 현지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간편하고 쉽게. 그게 간이죠? 간이 인도는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189조 점유계정에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데는 그 양수인이 인도를 받은 경우도 본다. 본다에 추정한다면 그게 점유계정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그림의 세 번째. 양도인이 애초 점유하고 있죠? 팔았어. 우리 양수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팔았어. 근데 뭐예요? 그죠? 양도인 뭐예요? 계속 쓰자. 계속 쓰자. 내가 빌려 쓰는 걸로 하자. 그런 경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점유계정이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게 점유계정이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점유계정이 판례 있죠. 선의 취득은 부정한다. 우리 249조에서 잠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0조. 이제 점유를 누가 했냐면 제3자가 보고 있어요. 가방고 우리 이제 몇 명한테 자전거. 근데 왜? 빌려준 거야. 누구한테요? 저기 제3자한테. 이렇게. 감히. 그럼 뭐? 팔고 서고 팔기 했는데 뭐? 야, 또 내가 팔았으니까 너 목적물 네가 반환하면 되잖아. 소유권 너한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 물건이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겠죠? 그걸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반환,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는 현실 인도가 있고 그게 이제 188조 1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관념적인 인도죠. 그래서 관념 인도에서 관념 인도의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시험 범위는 사실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총칙의 세 번째 테마 등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교정의 혼동되는 321페이지인데 네 번째 단독 출제 테마가 되는 물권 총칙의 혼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